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아파트와 빌라 주민들에게 각종 세금을 물리는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정부가 잘못 산정했다는 제주도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이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공시가격 문제를 놓고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제주도가 분석했습니다. 같은 동 안에서도 세대별 면적이 좁은 라인은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6.8% 올랐는데 면적이 넓은 라인은 11.5% 내려갔습니다. 제주시 연동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세대별 면적이 좁은 동은 지난해보다 30%나 올랐는데 면적이 넓은 동은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듣고 그래서 그랬구나 하겠지만 그거 없이 그냥 딱 누가 들어도 어느 누가 들어도 딱 불공정한데 누가 이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처럼 집집마다 차이가 크다 보니 올해 제주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1.72%였지만 전체의 18%는 10% 이상 올랐습니다. 특히 아파트보다는 빌라, 대형보다는 소형, 고가보다는 저가인 서민주택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는 게 제주도의 분석입니다. 펜션 등 숙박시설 11곳을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가격을 공시할 정도로 현장 조사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두 지역의 공시가격에서 이 같은 오류들이 발견됐다며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원칙 없는 부실한 근거로 산정된 만큼 정부는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현장 조사 없는 부실한 공시가격 산정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조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서울과 부산시장 당선자 등 전국의 모든 단체장이 합동조사에 나서고 정부는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라고 요구해 공시가격 논란이 정치 쟁점으로 번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오는 8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환경 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하고 제주도의회 동의와 도지사 승인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시민단체와 토지주들이 민간특례 사업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서 예외 조치돼 난개발로 추진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절대 보전 지역인 제주시 오등봉과 한천 상류에 위치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부지. 이곳에 최고 15층 1,429세대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제주도 경관관리 계획에 따라 하천 경계선 기준 45도 사선으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돼 4층 이하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 제주시는 현재 공원 녹지 지역인 사업 부지를 제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건축 고도를 완화한다는 계획인데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특혜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천까지의 이격거리도 문제입니다. 한천 주변 50m는 지하수 보전 1등급 지역으로 개발할 수 없는데 해당 사업 부지에서 한천까지는 불과 20m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공사가 시작되면 한천 벽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며 주변에서 확인된 일제 진지동굴 4개도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파트가 계획대로 공사가 될 경우 진지경도가 무너질 수 있고요. 더불어서 한천이 한쪽이 붕괴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지들도 소나무 수천 그루를 베어내고 하루 2천여 톤의 하수가 쏟아져 하수 대란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주변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사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변의 상업시설 등 추가 난개발이 뒤따를 것이고 시가지는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한라산은 난개발에 가리워질 것입니다. 제주시는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추후 심의로 보완할 것이라며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공시설은 별도로 우리 김현선 씨 이거 이후에 또
주택 건설 사업 승인 받는 과정에서 또 시비를 받게 될 겁니다. 아마. 시비 받아보면 거기서 뭐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는 그때 검증이 되는 거죠.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시작한 지 채 1년도 안 돼 환경 영향 평가 등 각종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 환경을 무시한 속전속결식 개발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골프장 등 124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15곳을 적발해 이 가운데 12곳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4곳과 대기 오염도 자가측정 미실시 8곳, 변경신고 미이행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부적합 업체 3곳입니다.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시청 간부 공무원이 파면된 것과 관련해 안동호 제주시장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직장 내 성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지만 가해자에 대한 의무 신고 규정은 없어 피해자가 2차 피해 우려 속에 직접 사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여직원의 성추행에 구속된 제주시청 간부 공무원을 최고 수위 중징계인 파면 처분하고 시민 앞에 선 안동호 시장. 해당 간부 공무원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 처분했다며 시민께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제주시 소속 공직자를 지휘에 감독하는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그러면서 직장 내 성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장 내 고충 상담 창구 전문성 강화와 내실 있는 예방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양성평등이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파면 처분을 받은 제주시청 전 국장인 59살 A씨가 같은 부서의 여직원을 성추행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7월. 추행 사실은 6개월이 흐른 지난해 12월 피해 직원이 사실을 직장 내 고충 상담 창구에 신고한 뒤 A씨에 대한 업무 배제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알려졌습니다. 제주시는 피해 직원의 2차 피해를 우려해 근무 부서를 이동 조치했지만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희롱 등 성 관련 사건의 경우 제주시가 직접 고발해야 한다는 내부 의무 규정이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결국 피해 직원은 직접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2월 A씨를 상습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로 업무 시간에 피해 직원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억지로 껴안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고익자 중심으로 이 교육이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신체적 접촉은 인정하지만 성적인 접촉은 아니었다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3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의회 안창남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제주 아트 플랫폼 사업에 대한 의견을 냈던 문화예술인들의 보조금 지원 실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제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내고 도의회 권한을 악용한 불법 사찰 시도이며 블랙리스트 작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안창남 위원장이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도의회와 제주도는 반민주적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1948년 4월 3일 일어난 무장봉기의 발단이 되는 1년 전 제주 상황을 조명하는 기획뉴스. 오늘은 두 번째로 동광리 하곡 수매 반대 운동을 살펴봅니다. 미군정은 1947년 여름 연이은 흉년에도 전국 곡물 수집량의 20%를 제주도에 할당하면서 중산간 마을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1947년 10월 징역 6개월과 10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문성원 씨와 강석주 씨의 판결문. 4.3 무장봉기 8개월 전인 1947년 8월
안덕면 동광리에서 하곡 수집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할당량이 많다며 수집량을 줄여달라고 청원했지만 군청 직원이 청원하던 주민을 폭행하면서 마을 청년들이 직원들을 집단 폭행하는 사태로까지 번졌습니다. 미군정은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기보다 다음날 경찰 100여 명을 마을로 보내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펼쳤고 마을 청년들은 고향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거나 경찰에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볼이 내놓을 곡석이 없으니까 하는 거야, 이거. 곡석이 있으면 무사 좀 협조라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 동네는 보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협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1947년 여름 미 군정은 전국적으로 71만 석의 하곡 수집을 했는데 제주도의 전국의 23%인 17,000석을 할당했습니다. 당시 신문 자료를 보면 12월 전국적으로 할당량의 84.5%가 수집됐지만 제주도는 11%에 불과해 하곡 수집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일반 재판을 보면요. 실형도 있지만 벌금형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당시 그 경제력을 봤을 때 밭을 팔아야 되는, 소를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건 좀 심하게 말하면 생명과 같은 재산들을 내놔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무리한 하곡 수집 정책이 일제시대 식량을 강제로 수탈했던 공출제도로 인식되면서 주민들의 심리적인 반발은 점차 거세졌습니다. 여기에 다른 지역 출신들로 채워진 경찰의 무분별한 검거가 지속되면서 1947년 여름 하곡 수매 반대 운동을 기점으로 제주섬 곳곳에서는 주민과 군경 사이 폭력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에서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63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제주에 가족과 함께 여행 온 관광객들로 여행 전에 서울시 중랑구와 인천시 미추홀구의 확진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들어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 가운데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다른 지역을 방문했거나 입도객과 만난 경우 외출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만 75세 이상 고령층에 접종 중인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이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제주도는 화이자 백신 8,190회분이 추가로 도착해 오는 13일부터 제주시 삼도동과 용담동의 만 75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료진 등과 7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제주 지역 백신 접종 대상자는 5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11,000여 명이 접종을 마쳐 접종률은 22.4%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삼방산 온천 방문 사실을 밝히지 않아 제주도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목사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 측은 지난해 8월 온천 방문 사실을 숨겨 역학조사 기간이 열흘가량 늦어지면서 발생한 방역 소독과 확진자 생활지원비 등 1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목사 부부는 동선을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았다며 맞섰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3일 목사 부부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형사재판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주 유채꽃 축제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비대면 형식으로 열립니다. 서귀포시는 공연과 먹거리 등 현장 대면 프로그램 없이 서귀포시 SNS를 통해 마을 명소를 소개하고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 등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축제 기간 방역 요원을 기존 22명에서 38명으로 늘리고 유채꽃 광장 실시간 최대 수용 인원을 350명으로 제한해 운영합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해안에서 해양생물보호종인 붉은 바다거북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거북은 길이 130cm에 무게 100kg 정도로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없어 사체를 지자체에 인계했습니다. 올 들어 제주 해안에서 해양생물보호종인 거북이 발견된 것은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12월 서귀포 시내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 150만 원과 가방 등을 훔치려다 집주인에게 발견되자 집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강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절도 등으로 8차례 징역형을 받았고 지난해 5월 출소한 뒤 6개월도 안 돼 3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